여러분들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절해야 됩니까? 일단 손절의 기준부터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절과 익절의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손절 라인이라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매수로 봤는데 캔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버리죠. 그죠? 터치를 해버립니다. 또 반대로 나는 매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양봉이 생기면서 이렇게 터치를 해버려요. 그럼 이때 손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프로가 생각하는 손절의 기준은, 첫째, 김프로는 본인의 자금에 따라서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자금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절을 짧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금이 넉넉한 사람은 손절을 크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있죠. 그죠? 그거 타고 그 몇천만 원 되는 거 타고 통닭 배달 하는 건 좀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본인이 자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손절 라인을 너무 짧게 잡는 거는, 그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손절 라인을 길게 잡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현재봉과 확정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을 본다면 1분봉도 볼 것이고 3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등등 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확정봉은 무엇이냐? 1분봉은 2분이 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3분봉은 6분이 될 때, 5분봉은 10분이 될 때, 10분봉은 20분이 될 때, 30분봉은 30분과 정각이 될 때, 요럴 때가 확정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봉은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손절 라인인데 본인이 지금 매수로 보고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손절 라인을 터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자금이 별로 없다. 손절해야 됩니다. 왜? 현재봉으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봉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30분 봉을 본다면 뭐 23분, 24분에는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캔들이. 그러면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손절을 안 해도 되겠죠. 왜? 몸통이 이 손절 라인을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종가가. 그렇지만 자금이 짧은 분은 현재봉이 이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할 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봉이 이렇게 현재봉이 터치를 해버려요. 자금이 짧은 분들은 터치를 하는 순간 손절을 해야 되고, 자금이 넉넉한 분들은 이 봉이 이렇게 끝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매도로 보고 있는데 잘 봤잖아요. 그죠?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까딱까딱 할 때 이때 손절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확정봉, 봉이 확정될 때 그때 손절을 하시면 되고, 분봉은 다 다릅니다. 뭐 1분봉, 3분봉, 5분봉, 틱봉 보는 사람은 틱봉 보시고, 자금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된다? 자금 여유 있는 분은 확정봉, 자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현재봉으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프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금이 적다. 그러면은 현재봉이 이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할 때 손절을 해야 되고, 자금이 많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확정봉, 봉이 확정될 때 손절하는 게 맞다고 김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절과 익절의 황금 비율, 참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주중에 상담을 제가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손절과 익절의 황금 비율, 여러분들 잘못된 예가 익절과 손절을 1대3 내지 1대2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면요, 자 1대3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70% 나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익절과 손절의 비율은 2대1 내지는 3대1 정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을 모르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익절과 손절, 지금 뭐 긴 시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하시니까
요번 주 거래 내역을 다 뽑아놓고 익절과 손절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절과 손절의 통계가 익절이 1이고 손절이 2나 3이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된 케이스는 익절과 손절의 비율을 2대 1이나 3대 1 정도 가져가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김프로가 만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는 자금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지저항 라인에 따른 손절도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김프로는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김프로 방송 보면 뭐 손절 익절이 엄청나게 긴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김프로 교육생들은 다르다. 자, 요거는 지지저항 라인에 따른 손절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자금이 적다. 보통이다. 자금이 넉넉하다. 자금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에 따라서 김프로는 손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캔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터치를 하면 손절해야 돼요. 자, 그보다 조금 더 많다. 2단계 내려오면 손절. 자금이 넉넉하다. 넉넉한데 굳이 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금이 흘러 넘친다. 자, 이렇게 이제 지지저항 라인에 따른 손절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지지 라인이라 칩시다. 지지 라인은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 4차 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자금이 적은 사람은 1차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 그 다음에 자금이 보통이다. 2차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 자금이 넉넉하다. 3차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 그 다음에 자금이 흘러 넘친다. 4차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또 곱하기 요거 하고 같이 해야 되죠. 뭐를? 아까 배웠잖아요. 현재봉과. 요게 김프로가 생각하는 손절의 기준입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자금이 적은데 1차 라인이다.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세분화 시켜야 되죠. 자금이 적은 사람 중에 더 적다 나는. 그러면 1차 라인 깨지면서 현재봉이 터치할 때 손절. 자금이 적은 사람 중에 나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많다. 그러면은 1차 라인에서 현재봉은 터치돼도 상관이 없고 확정봉이 마무리될 때 몸통이 종가가 이 손절 라인을 깰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자금이 보통이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1차 라인이 깨질 때는 상관이 없겠죠. 2차 라인이 깨질 때 손절을 하는데 자금이 보통인 사람 중에 조금 작은 사람은 현재봉이 까딱까딱 움직일 때 이 2차 라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금이 보통인 사람 중에 나는 조금 자금이 풍족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은 확정봉, 봉이 확정될 때 종가가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손절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다 해봐도 한 8가지가 되겠죠. 손절 라인이. 왜? 1, 2, 3, 4 지지 라인에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 3차 지지 라인, 4차 지지 라인에 따라서 손절을 하고 또 현재봉이냐 확정봉이냐에 따라서 또 손절을 하니까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절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할리 데이비슨 타면서 통닭 배달 할 수 있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금이 흘러 넘치는 분이 뭘 하고 있냐면 1차 라인에서 현재봉이 까딱까딱거릴 때 어디서 들은 소리를 인사가 손절을 칼같이 해야 된다. 손절 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금이 넉넉한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유 있게 매매를 해야죠. 돈 뭐 몇백, 몇천밖에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10억, 20억 있어요. 근데 뭐 손절을 20틱 잡고 30틱 잡고 50틱 잡고 그렇게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자, 반대로 돈이 얼마 없어. 난 이거 날아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1차 지지 라인도 아니고 1차 깨졌는데도 버티고 있고 2차 깨졌는데도 버티고 있고 3차 깨졌는데도 버티고 있고 4차 깨졌는데 결국에는 로스컷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은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금에 따라 해야 돼. 자금에. 김프로가 강조하는 거는 자기 자금에 따라가. 자금에 따라가 손절을 해야 되지. 돈이 넉넉한데 10틱, 20틱을 왜 손절을 합니까? 버티줘야죠. 내가 4차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4차까지 버텨야죠. 그죠? 돈이 없어. 1차 라인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칼같이. 그게 손절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해하셨다 생각을 하고 익절과 손절의 비율,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익절이 2나 3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2대 1이나 3대 1 정도 돼야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절의 기준은 자기 자금, 시드머니,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생 여러분들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전부 엉터리를 하고 있어요. 자금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상한 소리 듣고 손절은 칼같이 해야 된다. 10틱, 20틱 막 넘어가면 손절해요. 잘못된 거죠. 그죠? 자금이 없으면서 뭐 버텨요. 존버해요. 한 방에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손절은 자금에 따라서 한다.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